자, 이제 우리 금융. 이 금융도 실제 우리 매년 한 6개 정도 시험 나오거든요. 많이 나왔을 때 한 9개가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 항상 공부하실 때 이 테마별을 딱딱 끊어서 공부하시라고요. 자, 첫 번째 금융에서 가장 기본 내용이 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이건 항상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분과 보채에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굳이 이걸 다 기억하지 말고 우리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몽땅 다 영어 나오죠. 영어 몽땅 다 뭐요? 이렇게 아시라고. 네? 그 다음에 다만 우리말로 된 게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밖에 없잖아요.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부채라는 건 대부분 우리말로 돼 있는 건데 다만 조심할 건 뭐 붙어 있습니까? 요 B가 있는 것만 전부 다 부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우리 매자니는요. 원래 매자니는 여기 전환사채인데요. 여기 지분될 수도 있고 부채될 수 있어요. 원칙은. 그러니까 맨 먼저 어떤 부채형 돈을 빌려갔지만 나중에 이게 뭐 있습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채로 그냥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매자니인데 그냥 우리 과거에 그냥 한번 시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뭘 묻냐? 이건 단답형이에요, 전부 다. 두 번째는 이건 묻습니다. 소비금융과 그 다음에 개발금융 차이를 알고 있니? 묻는 거예요. 그 소비금융 한마디로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 뭐예요? 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이 말 라스트 곧 이게 소비금융이고 거꾸로 개발은 집을 짓는 거죠. 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한다고 이게 다른 말로 개발금융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제도권금융 반대가 비제도. 그 다음에 공식적 금융 반대가 비공식이죠. 그죠? 구분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요거만 생각하시라고. 예, 금융기관을 갖다가 통하여 여말 나오면 곧 이건 뭐요? 무슨 금융? 제도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말 뜻이. 이게 공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말 나왔을 때만 공식. 없으면 뭐 있습니까? 비공식을 가시라 문제 풀 때. 이게 다요. 문제 풀 때.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실제 이제 공부할 건 지금부터 할 게 중요한 거요. 자, 저당 상환 방식인데, 일단 저당 상환 방식은 기본이 최근에 문제 보는 거 무조건 이거 두 개를 시험 내더라고. 한 개는 계산 문제야. 한 개는 말로서 묻는 거요. 그러니까 말로서 묻는 거 보니까 일반적 어떤 내용을 시험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금리를 시험 낸다고. 그래서 딱 두 개 보시는데,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이제. 맨 먼저 이거부터 합니다. 자, 차입자가 대출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리가 무슨 금리죠? 명목상 금리죠. 이때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금리란 말은 한 번 금리가 정해지면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 중에 뭐 계속 금리가 많은 거요?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고정금리에서 명목상 금리는 실질이자에다가 뭘 대줍니까? 물론 중간 위험률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험률 큰 의미가 저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이거 장난칩니다. 다시 보세요. 요 말 나오는 순간이 고정금리야. 두 번째 뭐인가 하면 이거 묻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거 시험 냅니다. 실질 이자가 올라갑니까? 명목상금리 올라갑니까? 응? 이거 시험 내거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결국 어떤 값이 올라갑니까? 이건 필요 없잖아. 아니 보세요. 2% 3%인데 인플레이션 보니 추가적으로 1% 더 추가되었어. 그러면 이때는 이 명목상금리 얼마요? 5%지. 그냥 단순히 대주니까. 얘가 추가 1% 되었어. 이 값이 올라갑니까? 얘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절대 실질 금리 올라간다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야.
요건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명목상 금리 올라가 돼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변동금리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대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금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CD금리란지 코픽스 거죠. 그런데 잠시만요. 대출 기간 중에 변화가 있는 건 기준금리가 변합니까? 저기 있는 이 가산금리 변합니까? 항상 기준금리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준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인가 하면 CD금리하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죠. 이런 코픽스가 이게 뭐에 대한 약자입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이런 게 코픽스죠. 코스트, 펀드, 인덱스. 요 말 약자라고. 코스트가 뭐예요? 펀드가 자금 조달. 인덱스가 뭐예요? 연결하자고. 자금 조달 비용 지수요. 그 말 약자예요, 원래 이게.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이런 게 코픽스입니다. 그만해서. 자,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돈을 빌려주겠다죠. 차입자한테. 은행들 결국 뭐 있으면 돈을 빌려주겠다,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금 조달할 때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면요. 저축한 돈도 가져오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저기 있는 이 채권 등을 발행해서 가져올 수 있죠. 그죠? 등등등 이렇게 해서 여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있어. 자, 만약에 이렇게 보죠. 저축성 금리가 보니까 은행이 돈을 끌어올 때 얘가 금리가 2%야. 은행도 이 돈 가지고 이제 뭐 돈을 빌려줄 때 여기다 플러스 일정 마진이 있어야지. 그래서 마진 1% 된다 할게. 그럼 결국은 차입자 빌려주는 금리가 얼마 됩니까? 1이 가거든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마진 여기에 뭐냐 가상금리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면 현재 은행에 돈을 끌어올 때 보니까 저축성 저기 돈만 끌어옵니까? 그거 아니죠. 채권 등도 발행하고 주식도 발행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각의 끌어올 때 돈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얘는 뭐 1.5% 얘는 보니까 3.2% 다 틀릴 거예요. 이걸 끌어온 비용을 전부 다 평균해서 해보니까 평균 값이 얼마 되는가 하면 이게 2.3% 된다 만약에. 여기에 뭐요?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 이 코스트 말뜻남 항상 뭐 있습니까? 은행들이 자금 조달한 비용입니다. 조달한 비용을 뭐 항상 어떻게 합니까? 평균해서 그 값을 구하는데 실제 이건 공시하거든요. 미리 공시하는데 어디 공시하냐면 9개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서 만드는 연합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은행연합회입니다.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며칠 15일날 여기 있는 코픽스 값을 저기 공시한다고 하면 요 코픽스 값에다 은행들을 각각 자기 어떤 마진이 있지. 해서 이렇게 뭐 있습니까? 이 변동금리 값을 구한다고 할 때. 자, 일단 그런 개념인데 혹시 코픽스 나오면 그냥 그런 개념의 정도 마시면 돼. 그러니까 정리해봐 이 말입니다. 코픽스 딱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은행들이 자금 조달한 비용인데 이 조달 비용 항상 어떻게 합니까? 조달 비용을 가중 평균 산출한 값이요. 이건 매달 15일날 보니까 저기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이 정도 마시라고 표현 자체를 갖다가. 자, 일단 요 정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요거죠. 자, 우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 증가한 거예요. 떨어진 거죠. 이럴 때 손해란 말과 이익을 구분하셔야 되지. 누가 이익입니까? 응? 빌려간 차입자 이익입니까? 대출자 이익입니까? 무조건 약자 이익이야. 항상. 그래서 약자가 이익이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뭐 강자 할까? 파월에게 쓰는 사용 결국은 손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요? 차입자가 이익이고 대출자 손해. 임차인이 이익이고 임대인이 손해입니다. 이렇게 아시라고. 실제 이런 시험 낼 때 이렇게 내지 않고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없다 하면 이 현상이 반드시 나와요. 답이 항상. 요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와 예상이 딱 나면 무조건 얘가 높다 나오게 돼 있어. 문제에서 나오는 순간 약자가 무조건 이익 이렇게 하시라.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예. 이제 조기 상환합니다. 자, 5년 전에 제가 돈을 빌렸어. 여기 무슨 금리죠? 5년 전에 빌렸던 게 저당 또는 뭐요? 약정된 금리죠. 같은 말이 뭐죠? 계약금리. 현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금리가 무슨 금리라고요? 시장 형성되는 금리, 그냥 시장 금리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둘 다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 이 말 묻는 거예요. 만약 약정 금리가 더 클 때 시장 금리 더 클 때 묻습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7%였던 저 대출 금리가 현재 시장에 3% 형성되고 있대. 거꾸로 3% 이 저당 설정한 게 현재 5% 정도 은행 금리가 시장 금리 형성된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갈아탈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갈아타야 되지. 결국 이건 뭐 있어? 조기 상환이 뭐 있습니까? 유리한 거지. 누가? 은행, 차입자가. 이때는 뭐 있으면 갈아타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원래 뭐 은행들은 뭐니 나한테 5%를 받으니까 현재 3% 받고 있는 거지. 그 요거 차이면 은행들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은행들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은행은 수익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걸 둘 다 암기하지 말고 나 같으면 한 개만 딱 기억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현재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 조기 상환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 반대인 건 반대 생각될 거니까. 자, 일단 이런 거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거 묻습니다. 초기 다시요. 이걸 시험 많이 내다 보니까 인플레이 상승이 예상되어진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을 때 자, 차입자와 그 다음에 대출자가 어떤 금리가 유리할까? 이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자, 인플레이 상승 예상되면 어떤 금리를 차입자는 선호합니까? 고정이죠. 대출자는요? 반드시 이건 이 말 꼭 확인하셔야 돼. 이게 중요하니까. 누구 입장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초기 대출 금리가 낮은 게 누구? 무슨 금리요? 변동이지. 그죠? 대출자가 훨씬 더 선호되는 금리가 무슨 금리? 변동이죠. 요 말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볼 게 뭐 있습니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꼭 아셔야 되죠. 이유를 묻는 순간 무조건 금리 위험은 누가 떠안는다?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죠?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이겁니다.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답이랑 문제 딱 묻는 순간 답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오래 보시고, 자, 일단 요거까지 할까? 네, 요거까지 할게요. 자, 우리 프린터의 마지막 있는 거 정리합니다. 자, 프린터 3페이지. 자, 금융 기초와 저당 상환 방식이 있어요. 1번. 자금 조달 방식에서 부채 금융 물었죠. 그죠? 어쨌든 하여튼 우리 말로 돼 있는 니연번 뭐 있죠? 비 있지. 뒷업번 뭐 있습니까? 사채. 요건 부채죠. 그죠? 나머지 몽땅 다 영은 전부 다 지분이고. 자, 2번 가볼게요. 2번, 1번 갑니다. 변동금리와 자, 핵심, 두째 줄의 핵심이죠. 향후의 금리가 상승이 예상되면 뒷말 누가 있습니까? 차입자. 그러니까 차입자 대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차입자 나있죠. 얘는 뭐가 유리합니까?
예, 고정금리가. 2번 가볼까요? 시장 이자가 약정보다 높으면 무조건 시장이 높습니다. 조기상환 유인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불리한 거죠. 누가? 대출자가. 3번 갑니다. 자, 고정금리에서 보니까 대출기관들은 금리 하락 시 차입전 조기상환에 의해서 위험이 커집니까? 이 말은 뭐요? 금리 하락, 이 말은 다른 말로 시장 금리가 하락된다면 결국 뭐요? 차입전 조기상환을 유인하겠죠. 그죠? 예, 그만큼 뭐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럼 결국 위험이 커지겠죠. 자, 이 말 뜻이 뭐요?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요때 이 차입전 돈을 갚겠으면 안 갚겠습니까? 갚지. 갚으면 그 갚는 만큼 어느 정도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 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가 뭐라 했습니까? 대출 기간 은선 안선 앞에 첫째 줄에. 그죠? 그러니까 대출 기관 입장에서 시장 금리가 낮으면 조기 상환되어진 만큼 그만큼 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보시면서 자, 7번 보세요. 요 말이 있습니까? 없지. 없으면 무조건 이건 비공식 비제도예요. 금융기관을 통한 전세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세도 금융기관 통해서 돈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전세를 통해서 금융기관 금융을 통해서 전세를 끌어온다. 이건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문제 전세 자체를 보지 말고 금융기관을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이 말만 기억하시라고. 있으면 공식, 없으면 비공식이야. 자, 그 다음요. 네, 5번요. 연간 이자율이 같은 경우에 1년 만기 대출 경우에 대출한 기말에 한 번 이자 받는 것이 기간에 4번 받는 것보다 불리하죠. 그죠? 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D장 갑니다. 네, D장에 3번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 당시에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간 핵심이 뭐예요? 초기부터 만기까지 똑같이 간다 이거죠. 무슨 금리? 고정금리. 2번 가볼까요? 2번 다 보지 말고 기준 또는 가산남 이거 고정의 변동이요. 고정이지 아니야 변동이죠. 자, 3번 갑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딱 나오죠. 이 말은 결국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때 누가 이익이죠? 차입자. 누가 손해죠? 은행들.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뭘 선호한다? 변동금리 선호하죠. 그죠? 변동. 대출자들은. 5번 가볼게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초기 대출금리가 고정금리가 변동보다 높다 낮다. 초기는 고정이 높죠.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4번, 5번은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아마 문제는 요거 아니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나올 거예요. 우리 고정금리 상환 방식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이건 반드시 시험장 가서 꼭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표를 만드세요.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데 자,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이렇게 되는 방식이 뭐죠? 원금 균등이지. 자, 반대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죠. 여기에 뭐죠? 원리금 균등. 이렇게 되는 방식은요. 자, 그런데 반드시 최정식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최정식. 젊은 계층들이 유리하다. 요거 딱 이맛이라고. 그것만. 자, 두 번째 2개 비교하셔야 돼. 이제 2개 중에서 항상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있죠. 원리금 균등은 점점점 뭐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의 표현이 올라가요. 이자 지급액은요 떨어지겠죠. 원금 균등은 원금 매년 뭐합니까? 같지, 그죠? 이자 지급액은 자, 그러면 요 표현과 공통점, 얘 2개 공통점 뭐 항상 물으면 이자문으로 첫 번째 공통점 뭐 있으면 첫 해 이자가 1회 때 이자가 뭐요? 두 번째 매기 이자는 점점 뭐한다?
감소한다고 하시고. 그 다음, 이 세 개 비교는요, 우리 항상 시험 냈을 때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좀 조심할 건 뭐가 좀 중요한 건요. 원검, 원리검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쓰면 답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을 좀 그리시는데 결국 물어줄 게 딱 세 개. 첫 번째 뭘 묻냐 이거 묻습니다. 원리검 상환액이 1번, 2번, 3번 누가 제일 큽니까? 전부 다 묻는 초기 묻는 거야. 얘가 제일 큰 거지. 두 번째 원리검 균등. 세 번째요 최정식. 자, 같은 말이 뭐냐? 남아있는 미상환 잔금이 가장 큰 건 누구예요? 앞에 갚았던 금액이 적을수록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더 큰 거요. 요래 하시고요. 같은 말이 뭐냐? 자, 원금 회수 위험이 같은 말이에요. 원금 회수는 그만큼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금 묻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누구예요? 같은 거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묻는 게 뭐냐? 자, 원금 이자의 누적액이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원금 이자 합계 누적이 제일 큰 게 이게 제일 큽니다. 요거 하셔야 돼. 왜 그렇습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많은 것만큼 이자 지급액은 더 크단 말이게. 그러니까 이자 누적이 더 큰 게 결국은 얘가 제일 크단 말이게. 왜? 남아있는 잔금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 세 개를 계속 장난치고 있어 문제가.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항상 조심하시는데 이걸 자꾸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요 그림을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문제에서. 요것만 그리시면 답이 나오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문제 풉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1번 갑니다. 4번 1번 보니까 문제 물었던 게 원금 균등 방식은 잘 보셔야 돼요.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 동일하지만 원리금 상환 매년 동일한 방식 누구죠? 원리금 균등이지? 그죠? 자, 이때 원리금에서 이자와 원금과 이자 차전 비중이 상환식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 곧 이건 다른 원리금 균등입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원금 균등은 매기 이자 상환액은 감소한 만큼 2번 게 중요해요. 자, 이거 묻는 거에 보세요. 매기 이자 감소된 만큼 원금 상환액은 점점 올라가지.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원리금 균등. 이거 시험 엄청 많이 내요, 이 지문.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뭐 있습니까? 원금 균등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초기는 뭐 있습니까? 적게 내는 대신 점점 올라가는 게 무슨 방식? 최정식. 4번 갑니다. 자, 4번 잘 보실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대출 실행 초기에, 자, 실행 시점 나오죠? 잠시만요. 무조건 뭐 DTI, 뭐 LTV 나오는데 대출 실행 시점 딱 묻지. 묻는 거 이거 무조건 뭐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을 묻는 거 이거. 그 디테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출 실행 시점 딱 묻는 순간 이건 무조건 원리금 상환액, 이 말 같은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누가 제일 큽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10년 후가 딱 나오지. 나면 뒤에 LTV, DTI 보지 말고 이건 무조건 남아있는 잔금 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출 실행 시점에 DTI, LTV 묻는 순간 이거 무조건 원리금 상환을 묻는 거고 몇 년 경과된 후에 뭐 묻죠? 묻는 순간 이건 남아있는 잔금 묻는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결국은 10년 후에 남아있는 잔금의 가장 낮은 방식이 원금 균등이죠? 번역을 좀 하셔야 돼,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요. 5번 가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점차 감소한다. 무슨 방식? 요거 점점점 감소한데 원금 균등이지. 자,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5번 1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자액이 뭐 있습니까? 부담이 가장 적다. 이 말은 뭐요? 남아있는 잔금이 가장 적어야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적거든요. 이 무슨 방식? 원금 균등. 2번 가볼까요? 차입자의 첫해 월 불이백이 가장 적은 대출 방식은요? 최정식이죠. 3번 가볼까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서 대출 직후에 첫해 이자 상환액이 자 어떻습니까? 요거 묻는 거지. 요거 두 개 공통점이 뭔데? 같은 거지, 같은 거. 이자 지급액은. 그죠? 자, 동일하다. 그 다음 4번요. 원금 균등 방식은 대출 저축에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보다 훨씬 더 적죠. 앞당이 많이 갚았으니까. 남아있는 잔금 적다 이 말이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 방식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한 만료 시 누적액이 가장 적죠. 그죠? 적다. 예, 허리 보시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108페이지. 자, 책 108페이지. 문제 1번 갑니다. 1번 그냥 쭉 넘어가서 뭘 보는가 하면요. 5번만. 자, 5번은 뭐 있습니까? 거기 소비 뒤에 공급 무슨 금융? 개발 금융. 그 다음에 유효수요 확대. 예, 이건 다른 말 소비 금융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2번은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건 답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지분금융이 총 몇 개 있냐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신디케이트 영어지 지분 니은번 사채 사채는 부채 그럼 D급번 펀드 영어지 지분 그 다음 니은번 리츠 영어지 지분 미음번은 정자지 지분 B업번은 신탁은 부채 그 다음에 C업번에 B 나있어 부채 E형번은 조인트 벤처 영어지 지분 그 다음에 G업번에 담보 대출 이건 부채지 그 다음에 C업번에 뭐 MB B가 있죠 네, 이건 부채 그러면 키역 티것은 이게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 사채나 있는데 이건 결국은 매자린이거든요 요건 빼버리라고 매자린은 결국 뭐 있어요 이건 얘는 지분과 부채를 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매자린이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키역 티것은 거의 시험 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기억번 갑니다. 자, 4번에 1번 1번은 후분양 제도는 이거는 저기 공식입니까? 비공식입니까? 응? 이거 보세요. 이 말이 나올 때만 공식이라니까? 금융은 자금을 조달하는 거야. 하는데 금융기관 통해서 한다. 이건 국가 인정해 준 기관 아닙니까? 이 공식이고 이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데 빌려주는 건 이건 전 비공식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뭐 이 금융기관 나 있으면 없지. 없으면 전 이거 뭐야? 전 비공식이라고. 그 다음에 전세를 레버리지가 유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 보시고 4번 1번 맞는 거요. 답이 없습니다. 자, 답이 없다는 좀 아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가볼게요. 다른 건 쭉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서 이제 실제적인 뭐 있습니까? 자, 쭉 넘어갈 겁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자, 13번에 1번 갑니다. 차입자 입장에 상환 기간이 길게 잡을수록 매기 납벌 원리금 상환액은요? 좋겠다, 그죠? 뭐 그런 거 이해될 것이고 2번 가볼까요?
대출 상환이 길수록 자금 수익은 매번 상환 부담이 가벼워지죠. 가벼워진 것만큼 대출액은요. 많아지면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혜는요. 네,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채무 불행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 돈을 갚지 못한대. 차입자지. 조기 상환 위험은요? 대출자가 갖고 있더라. 그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14번. 자, 14번은 1번 고정금리 나와 있죠. 고정은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 변동이죠. 설명문이 뭐 쭉 나와 뭐나 있습니까?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계속 간다는 거지. 고정금리죠. 그죠? 2번 가볼까? 자, 2번 보니까 실질금리 이런 게 합친 게 뭐라고요?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다. 3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보다 높다면 요건 누가 이익입니까? 다시 시장이 높죠. 이 갈아타겠습니까? 따라서 이건 차입장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 유리합니까? 불리하지. 그죠? 불리하더라. 자, 그 다음에 4번요. 시장 이자율이 약정보다 낮다면 조기상은 유인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3번, 4번을 같이 묶어보시면 돼요. 아마, 보신다는 게 결국은 4번과 5번만 정리하시라고, 4번, 5번만. 시장 이자율이 약정이 높다면 경기 대출 기간 수익성 악화되겠죠. 그런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네. 문제 풀면서. 넘어가 볼래요. 자, 15번에 1번. 무조건 예상보다 실제가 높게 나가기 상승 인플레이션은 그건 누가 이겨요? 차입자 이익이죠. 은행들 손해죠. 그래 보시면서 다시 2번요. 2번. 자, 2번 보시면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둘 중에 촉이 누가 높습니까? 고정이 높은 거지. 3번 갑니다. 향후 금리 향상이 생기면 그 다음 중요하면 누구나 있습니까? 차입자 나 있지. 차입자이면 고정, 대출자이면 변동. 이렇게 하시라고. 4번요. 자, 기준금리 가산 나이스 무슨 금리요? 변동금리. 자, 5번 갑니다. 약정 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금리 조정한다. 무슨 금리? 예, 변동금리 이렇게 하시고요. 자, 나머지 쭉 넘어갑니다. 자, 넘어 19번. 자, 19번 갑니다. 19번에 1번.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상환 적용표를 물으면요. 요 상환 적용표는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 매기마다 원금 이자 내는 걸 이렇게 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시간이 경과되면 점점점 이자 지급액은요 낮아질 것이고 원금 상환액은 요걸 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환적용표라고. 요때 원금의 반 정도, 요 말까지 기억하시라고. 상환 시기는 전 기간 중에서 6 내지 70%, 즉 3분의 2 정도 경과되었을 때 원금의 반 정도 갚았다 이 말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죠. 30년간 빌렸을 때 매년 갚으면 20년쯤 경과되면 원금 반, 즉 5월 갚았다고. 그런 개념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환선 적용표를 묻는 순간 이 원금과 이자 흐름 묻는 거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원금의 반 정도 갚았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될 것인가, 요거 묻는 거예요. 이런 두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자, 1번 이제 그 말보다 저기 있는 저 표가 중요합니다. 오래 정리하시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원금 균등 방식은 매기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은 점점 뭐하죠? 감소하죠? 그죠? 매기 증가되는 방식이 뭐야? 최정식이고.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원금 균등에서 원금 균등입니다. 매기 원금액은 저당 대폭을 상환 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뭐 이건 이해되겠죠? 그죠? 요 말 아닙니까? 원금 균등은 이 매년 내는 원금 어떻게 산출합니까? 대출 총 기간에다가
대출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 말 묻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예, 4번 월부금 정액 상환. 이 말 뜻이 뭐예요? 원리금 균등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월부금 정액 상환 방식 같으면 원리금 균등 방식. 대출 기간 내는 뭡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거죠.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 중에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이 점점 뭡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많이 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 원금 상환은 점점 뭡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이 묻거든 문제에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에 1번 갑니다. 1번 정리하시고 2번 꼭 기억하시고. 대출 초기, 지금 조건이 원리금 균등입니다. 대출 초기는 전체 원리금액 중에서 이자 상액과 원금 상액 중에서 이거 볼래요? 초기 원금과 이자 중에 어느 부분이 더 큽니까? 이 말 기억하셔야 돼. 초기는 이 두 개 합친 게 원리금 상환액이지. 원리금 상환액 중에 이자가 치산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원금보다. 그런 말 좀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건 꽤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요 본다면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21번. 자, 원리금과 원금은 첫해 뭐 같죠? 같은 게 이자. 자, 2번 갑니다. 대출 초기는 원금과 원리금 중에서 원리금이 누가 더 큽니까? 요거 더 큰 거요? 둘 원리금 상환액은 이게 더 크지? 원금 균등이.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 균등보다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더 적죠. 그죠? 4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더 커져. 그죠? 적죠? 네, 적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소득이 낮은 차입진, 요거 두 개 물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요 두 개 누가 줬습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이 방식이지. 요거 두 개는요. 최정식이지. 그러니까 시험을 낼 때 자꾸 이렇게 내지 않고 세 개를 이렇게 낼 수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려보시고 나머지 22, 23, 24는 해보세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꼭 해보셔야 됩니다. 22번부터 24번까지.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나올 게 뻔한 거예요. 말로 묻는 건 예 아니면 무조건 예라고. 시험에서. 다른 건 시험 낼 수가 없거든.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질문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돈을 빌려갈 때 대출 가능 금액 묻는 거. 자, 여러분 대출 가능 금액은 공식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 3개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공식 뭐가 있습니까? LTV. 두 번째. 세 번째. 무조건 이거 묻게 돼 있어요. 부채 감당률 묻게 돼 있는데, 여러분 물어보죠. LTV 우리말로 쓰면 뭐 됩니까? LTV 우리말로 쓰면 대부 비율, 또 대출 비율, 또 저당 비율, 또 뭐 담보 인정 비율 등등 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용어품이 쓰거든요. 쓰는데 항상 이건 항상 이건 걱정할 게 없는 게 왜 걱정을 할 필요 없는가 하면 끝에 무조건 영어 약자 써주게 돼 있어. 얘도 뭐 있습니까? 소득 대비 대출 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율 이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우리말로 보지 말고 영어 약자로서 모든 걸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 적어도 이 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이 계산 문제인데. 자, 항상 t란 건 요 2거든요. 슬래시 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공식이 뭐분은 뭡니까? V가 뭐요? 부동산 가치죠? 론이 뭐죠? 이렇게 하시면 돼. 자, DTI도 I 분의 뭐죠? T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I가 결국 뭐 있습니까? 소득이지? D가 뭐죠? 부채 서비스 같은 말이 뭐요? 원리금 상환액. 자, 부채 감당률은요, 항상 요 말이 분모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부채 뭐요? 서비스액에 분모에 뭐 들어옵니까? 분자에 순영업소득이죠. 어쨌든 이 공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자, 하시는데 이때 우리 궁극적 목적이 뭘 구할 목적입니까? 대출 가능 금액이죠. 근데 현재 보니까 DTI나 어떤 부채 감당률에서 이 대출이 없죠? 대출은 어디 구합니까? 여기서 구하면 돼. 부채 서비스에서. 그래서 부채 서비스 원래 어떻게 구합니까? 대출 뭐요? 액에다가 뭘 곱해줍니까? 배당상수죠? 이렇게 구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를 뭐든 다 풀 수 있다, 이게. 자, 일단 이런 이제 공식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항상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거, 푸는 이제 방식이 이거야.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하시라고. 신규 첫 번째 해야 될 거, 신규 대출이냐 추가 대출 먼저 구분하실 것 하는데, 특히 이제 추가 대출이 좀 중요한데, 추가 대출 경우라도 있죠. 기본 전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신규 대출일 걸 먼저 가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나오면 어떻게 나온 거면 요 공식과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거든. 하여튼 공식이 딱 2개 주어진다고. 항상 문제에서 2개가 주어지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2개의 값을 구해서 낮은 걸 선택합니까? 높은 걸 선택합니까? 낮은 거에 기존 대출을 빼주면 이 값이 추가 대출을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꾸 어떤 분이 자꾸 뭐 있습니까? 그냥 이미 기존 대출 빼주면 바로 그냥 가던데, 그래 하지 말고 이런 형태로 하시라, 문제에서. 자, 두 번째 반드시 어떤 공식을 쓸 것인가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풀 겁니다. 자,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 우리 책합니다. 자, 책 문제 볼게요. 자, 책에서 110페이지 8번부터 12번까지. 꼭 문제 풀 건요, 9번 문제. 9번. 그 다음 뒤에 있는 뭐 있습니까? 12번. 이런 건 반드시 푸셔야 돼요. 앞에 8번과 저기 있는 10번은 시험에 잘 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두 번 연습하겠지만 항상 포인트는 9번과 저 뒤에 있는 12번 같은 형태만 문제 푸시라고요. 그 제일 먼저 할 게 9번부터 갑니다. 할 때 항상 먼저 나온 게 추가 대출이 있죠. 기존 대출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볼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공식 쓸까 보시는데, 공식이 뭐 있습니까? LTV하고 DTI죠. 그래서 이건 시간 걸린다니 무조건 푸셔야 돼. V분의 L이죠. V가 뭐죠? 가치분의 대출액이죠. DTI는 뭐 있습니까? I분의 DI입니까? I가 뭐죠? 소득분의 서비스액이죠. 이 부채 서비스 반드시 뭐 있습니까? 대출액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저당상수. 이 식을 써놓고 그다음에 그냥 쭉 따라가시라고 문제 풀 때. 뭐 다른 것들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LTV가 70이고 부척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50%죠. 얘가 70이고 얘가 50입니다. 자, 이따 보니까 담보 가치 얼마요? 4억 나 있죠. 4억 나 있고 소득이 4천 나 있죠. 그 다음에 저당 상수 0.1 나 있죠. 그렇게 뭐 써주고 가시라고 바로. 그러면 결국은 얘 얼마 됩니까? 곱해주는 거지 이거? 2억 얼마요? 8천. 이것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상에서 곱해주는 거라고. 그럼 요거 하면 됩니까? 2천이지. 여기 있는 값을 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건 나눠주는 거지. 0.1 얼마요? 2천 얼마? 2억. 그건 낮은 금액 빌려줄 거 아니에요. 기존 대출 있지 얼마? 그거 빼면 이렇게 푸는 요령 마시면 안 돼. 문제에서 다른 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이거 문제 풀게. 자, 일단 이렇게 푸는 방식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D짝에 있는 나와 있는 12번 문제요. 거기 12번도 보니까요. 딱 봤을 때 답이 좀 답답해지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예, 그 안에 어쨌든 대출 가능 금액 나 있죠. 그러니까 대출 가능 금액 나면 항상 뭘 생각하면요. 이거 볼래요? 어떤 공식 쓸라 생각하시라고. 무조건 이 세 개 이외에 공식 없어. 무조건 이 세 개 공식이. 근데 그 안에 표를 딱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 내용 보니까 자산 가치 20억 나 있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대부비율 나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맨 밑에 부채 감당률 나 있지. 결국 이 말은 뭐야? 이 공식을 쓰라 이 말 아닌가? 요거 두 개. 그죠? 그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 문제에서. 그래서 일단 가볼게. 자, 대부비율 몇 프로예요? 60%고 부채 감당률이 1.5 나 있죠? 그 다음에 자산가치 얼마요? 20억. 그 다음 나 있는 게 순영업소득이 1억 2천. 그 다음에 저당상수가 0.1. 이게 다예요. 그러면 가보자고 이제. 이때 보니까요. 곱해줘야 되죠? 얼마? 자, 다시 요건 나눠주는 거예요. 1.5 나누기 뭐 요거 바뀌는 거예요. 1.5 나누기 뭐예요? 1억 2천이지. 얼마 납니까? 8천만 원. 8천만 원. 요거 묻는 거지. 결국은 0.1 얼마? 8천 되겠죠. 얼마? 8억. 이거 하셔야 돼. 이건 매년 단골 문제니까. 하여튼 요 두 개만큼은 철저히 공부하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마시라고. 자, 나중에 원검균등, 원리검균등 계산 문제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면 그저 9월달부터 한 두 번 할 거예요. 그때 보시고. 결국은 중요한 게 이쁘게 없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결국은 시험 이거 나오게 돼. 고정금리는 그래프 있지. 이거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 이 한 문제라 무조건.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했던 건 딱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그렇게 어렵다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할 수 있는 건 이건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저당 유동화 제도합니다. 혹시 유학집 갖고 있습니까? 예, 유학집 있어야 돼. 그래야면 저 리츠에 대한 설명을 좀 할 수 있거든. 리츠. 자, 좀 쉬었다 할게요.